전남 지역에도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물었던 전남에는 모처럼 단비였지만 농민들은 또 다른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호남 표심이 중요한 금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영암의 한 커브길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적 위험 구간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책임 있는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 지역에도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가뭄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민들은 이번 비가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스럽기도 하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전남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에 메말랐던 논에는 물이 가득 찼고 걱정으로 가득했던 농민들의 마음도 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남부지방에 지금 현재 가뭄이 많이 들어서 농민들이 걱정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 비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 초반에 머물던 전남 지역 저수율은 이번 비에 48.6%까지 올랐습니다. 남부지방에 모처럼 많은 비가 내렸지만 농민들은 또 다른 걱정에 잠겼습니다. 참깨의 경우 물에 빠지게 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또 폭우에 논이 물에 잠길 경우 벼 도열병 등이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금 추수 시기가 임박이 지나서 대롱 추수 시기 직전에 수침을 해버리면 전부 백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미리 도랑을 정비 안 하면 하우스 안에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장마철에는 고추 탄저병이나 벼 흰 마름병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앞으로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지역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8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추모식을 시작으로 오는 25일에는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김대중 그리고 세계 지도자의 평화사상이란 주제의 학술 행사가 개최됩니다. DJ의 민주, 평화, 인권 등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행사들은 오는 25일까지 목포와 신안 등지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초대 교장을 맡은 김대중 정치학교 수강생들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DJ의 정치적 고향 목포를 찾았습니다. 전 현직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수강생 70여 명은 오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특강과 추모 간담회에 참여해 DJ 정신 계승과 세계화에 노력하기로 약속했으며 내일은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김대중 넬슨 만델라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김대중 넬슨 만델라 세계평화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오늘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사업 추진 지연 배경 등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신안 하이도 한반도 평화의 숲은 남북 평화와 민주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잘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복절인 어제 광주 전남에서는 6,102명, 14일 5,496명, 13일 9,51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도 오미크론 BA.5가 지난달 첫 검출된 뒤 8월 들어서는 전체 확진자의 85%가량을 차지하는 등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호남과 수도권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에서의 승부를 앞두고 이재명, 박용진 후보 모두 앞다퉈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어대명을 넘어 거의 대부분 이재명을 선택했다는 거대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주말 전북과 광주 전남 전당대회를 앞두고 2명의 당대표 후보 모두 앞다퉈 호남을 찾았습니다. 강훈식 후보의 사퇴로 단일화 이슈마저 사라지면서 대세론을 굳힌 이재명 후보는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개인 기량보다 팀의 전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선의 대안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유능한 정치 집단으로 민주당이 있구나. 박용진 후보도 아직 투표하지 않은 당원이 70%가 넘는다며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호남에 실망을 안긴 민주당이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선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호남에서부터 반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유일하게 비수도권 후보로 나선 송갑석 의원도 막판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개정이라는 국민적 시각이 있다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이 민심을 앞서 나갈 땐 단호히 제지하고 엇나갈 땐 혹독한 경고를 보냈던 것이 바로 호남의 정치였습니다. 위기의 시대, 위기의 민주당의 호남 정신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부터 전북과 광주, 전남, 서울, 경기에서 전당대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포함됐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 6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포함됐습니다. 주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03년 광주지검에 근무할 당시 인연으로 지난 6일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 바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전두환 회고록 판결 선고 기일을 9월 14일로 변경한다며 원고와 피고 측에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전두환 재산 상속 문제가 한정 승인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송 관계인 정리가 선행돼야 하다 보니 선고 기일이 불가피하게 수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손배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전두환 측이 원고 5명에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28명의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에 책임 있는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산지 쌀값 하락과 농협 재고 문제가 올해 신곡 수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쌀값 추세라면 올해 1조 4,700억 원의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인식과 대안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여야 지도부도 정부에 대책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부터 2년 동안 전남 신안과 경북 의성 등 인구 감소 지역 4곳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210억 원씩이 배분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대면과 종합평가 2개 팀으로 구분해 운영했으며 평가 결과 분류된 5개 등급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합니다. 한편 광역단체 가운데는 전남이 88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배분을 받았습니다. 영암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커브길을 돌다가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이나 급커브길에서 대형 차량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25톤 덤프트럭이 빠른 속도로 커브길을 내려옵니다. 바퀴에서 연기가 난 뒤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고 이어서 마주오던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내리막 우회전으로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축이 빵꾸가 나보니까 그대로 전도를 했더라고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내리막길의 급커브길.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상습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커브니까. 커브에서 그래도 천천히 오면 되는데 과속을 해요. 지금 여기는 농로길이기도 하는데 농사 지는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지난 4월에도 장흥의 한 내리막길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곳 역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과속을 일단 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굉장히. 오다가 보면은 이미 늦어요. 일단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지턱을 해준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리막 급커브길에서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 위험 도로 구간 실태 파악과 함께 과속 단속 카메라와 차선 분리봉 등 교통시설물의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남의 청년 순유출 인구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청년 인구 순유출이 지난 2002년 2만 6천여 명을 정점으로 2015년 4,300여 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해 2020년엔 1만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최근 20년간 누적 청년 인구 순유출이 2만 7,9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시가 2만 4,400여 명, 고흥군 2만 100여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8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 프로 최강전에서는 한국 바둑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 변상일 구단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국내 프로 토너먼트 결승에서는 이원영 구단이 프로 입단 13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0톤급 해경 경비정 해우리 57호가 취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해우리 57호는 시속 55km로 고속 운항이 가능한 경비정으로 올해 퇴역한 106정을 대신해 목포 연안해역에서 해양 범죄 단속과 사고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자매 도시인 경기도 군포시에 컵라면과 화장지 등 6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보냈습니다. 무안군은 갑작스런 수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군포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 회복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목포시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리는 목포 뮤직 플레이에서 전국 댄스 배틀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댄스를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댄스 배틀에서 우승한 와킹 댄서 등 우리나라 최고 댄서 4명의 심사를 맡습니다. 완도군이 해양치유 홍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에서 운영한 해양치유 체험존에 주민과 피서객 등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해양치유 체험존은 여름, 모래와 휴식이라는 주제로 운영돼 인기를 끌었으며 완도군은 다음 달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가을을 주제로 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